아버지 때문에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해서 원작자와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이게 소설이 뭐였죠? 20세기 고스트. 20세기 고스트. 원래 이제 뭐 아버지가 워낙 이제 스티븐 킹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아버지가 그 후광이나 이런 걸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좀 본명을 버리고 이제 조 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한 곳이 일단은 첫 번째 작품이 영국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 레드클리프랑 영화를 해서 이제 영국 배우랑 또 이게 영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뭔가 좀 인연인가 뭐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작 소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조일 뭐 이제 조일은 국내 나온 작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드라운 데서 이제 펀스가 이제 있고 20세기 고스트하고 하트 모양 상자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재밌어요. 하트 모양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릴러로서 상당히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와 똑같이 이제 그 계속 이제 호러, 판타지, 스릴러 그런 스타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제 그 치명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제 그 운명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이 영화 속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음악을 하고 있고 형은 그다음에 이제 그 재즈 음악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주인공은 이그는 음악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DJ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먼저 소설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나와요. 그 뭐냐면 아버지가 꽤 유명한 뮤지션. 그러니까 자체가 유명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유명한 곡이 있어서 지금도 그걸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는 대단히 그 누구나 다 아는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런 아버지이고 형도 그 음악가로 뮤지션으로 원래 성공을 해서 현재 이제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국 뭐 CBS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쇼를 갖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고 형이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돼 있고 이그만 이제 그 음악을 하다가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식으로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자기의 모습처럼 이제 그 아버지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처럼 약간 이제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보면 이제 지금도 보면 이게 책이 꽤 두껍잖아요, 이게 이제 책이. 근데 이 영화로 만들 때 이 각색을 하게 되면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각색을 하게 되면은 엄청 잘라야 돼요. 이 정도의 분량을 만들려면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요. 거의 한 10부작 정도로. 10부작은 약간 좀 과할 수도 있고 한 컴팩트하게 만들면 한 3, 4부작 정도로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장편을 갖다가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 되게 빠지는 부분이 계속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제 뭐 일단 파이란 같은 영화는 단편 딱 설정만 나와 있는 단편에다가 막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좋은 영화들이 나오는 영화가 꽤 있죠. 아니면 아예 각색을 다른 방식으로 하든가. 그래서 이 원작을 보게 되면 이 원작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악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멜로드라마에 좀 더 이제 중심을 두고 내가 악마로 변해서 막 이제 막 이야기가 되는데 원작에서는 이 악마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이런 얘기들, 뱀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맨틱이라고 하는 오히려 악마가 신보다 로맨틱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섹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를테면 이제 그 심판자하고 처벌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자하고 처벌하는 존재죠. 심판은 신이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제 하느님이 하는 것이고 왜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악마가 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럼 왜 도대체 그것이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똑같은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 신이 심판을 내리고 악마가 그걸 벌하는 건데 왜 악마는 차별적으로 갖다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악마에 대한 약간 되게 이게 약간 좀 이제 그 새로운 해석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원작을 보고선 이 영화를 보고선 약간 좀 이제 뭔가 좀 더 부족하다라든가 뭔가 좀 더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은 좀 더 재밌을 겁니다. 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이 감독이 이제 알렉산드로 아야 감독이 일단 뭐 호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뭐 유명한 그 이름이고 또 이전에 뭐 그
엑스텐션이나 뭐 이제 언덕이 보고 있다, 뭐 피라냐 이런 이제 영화들 보면 굉장히 이제 비주얼적으로 워낙 센 영화들을 만드신 분이라 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혼스를 볼 때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뭐 개봉 전에 뭔가 스틸이 공개됐을 때 굉장히 좀 고고한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뭔가 로맨스를 하긴 하겠지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좀 살벌한 어떤 비주얼의 어떤 장기가 영화에서 좀 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의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떤 감독의 어떤 이런 영화를 하면서 어떤 변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뭔가 대중적으로 관객에게 좀 다가서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작자의 그 조금 어느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감독은 이제 뭐 좀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그 엑스텐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 해에 이제 거의 이제 뭐 베스트 이제 넘버 원으로 호러가 워낙 유명했었어요. 국내 이제 수입이 돼서 개봉할 때는 많이 삭제가 됐고. 그 영화가 이제 워낙 유명해지면서 그때가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워낙 이전에 물론 굉장히 고고한 영화들이 많았었지만 좀 프랑스에 한동안 이제 원래가 좀 포로가 강세였던 나라에서 좀 이제 침체기가 오다가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엑스텐션부터 다시 이제 어떤 이 프랑스가 이전 장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장점을 좀 많이 이렇게 살렸고 또 헐리우드 영화랑은 좀 다르게 헐리우드는 이제 지금 뭐 아무리 고어한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도 그게 이제 오락적인 어떤 요소가 돼서 관객들이 보면서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게 뭐 낄낄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영화로 갔는데 이 프랑스에서 만든 이 알렉산드 아야가 만든 호러 영화는 호러 본연의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섬뜩한 그런 공포 좀 날이 선 듯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고어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이 엑스텐션은 이제 개봉 당시에는 좀 뭐 그 이번에도 이제 이런 호러 소설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이제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엑스텐션을 만들 때도 조금 빈 쿤츠의 소설을 조금 카피한 건 아니냐는 뭐 그런 이제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는 뭐 본인이 일단 뭐 끝까지 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상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감독이 명성을 얻는 작품에서부터 좀 이런 호러 소설이나 이런 스릴러 같은 작품들과 조금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 엑스텐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유명해지게 되면서 이제 뭐 헐리우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언덕이 보고 있다라는 영화로 이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만든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하는 작품입니다. 그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만든 영화는 굉장히 좀 저예산에 아주 좀 뭐랄까 지금 보면 정말 지저분한 영화예요. 굉장히 이제 좀 지저분한 영화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좀 세련되고 이제 워낙 영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굉장히 오락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덕이 보고 있다는 좀 오리지널하고 좀 다르게 이 사람이 원래 만들었던 프랑스 호러 영화도 조금 달랐어요. 물론 이제 어떤 고어적인 연출 면에서는 그 본인이 이제 익스텐션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이제 섬뜩함을 유지는 했었지만 어쨌든 영화가 조금 오락적인 요소로 조금 이제 좀 변화가 돼가지고 역시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미러란 이제 우리나라 영화 거울 속으로 이제 리메이크한 영화도 있었고 이제 이번에 혼스까지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작품에 이제 참여하게 됐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고 이야기 자체가 주는 것도 이 사람이 뭐 로맨스라는 좀 친숙한 감독도 아닌데 그 뭐 이제 어쨌든 이야기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떤 로맨스였고 중간 중간에 이제 어떤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본인의 어떤 장기를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조금 왜 이 사람은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호러라는 장르로 좀 명성을 얻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뭐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조금 더 대중적인 어떤 지명도나 이런 걸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뭐 웨스 크레이븐도 뭐 야구 영화도 만들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떤 나름의 어떤 변신을 하는 어떤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도라는 게 어떤 성공적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아야라는 감독의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 어떤 팬들이 기대하는 것에 어떤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지는 이제 뭐 관객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어떤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지막에 뭐 잠깐 나오는 어떤 그 장면들은 어떤 식으로 그 장면이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독이 본인이 그런 어떤 연출의 어떤 그런 게 어떤 장기를 어느 정도 조금 영화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영화가 좀 저는 그 사실 이제 소설이나 이제 뭐 이 영화가 어떤 악마가 되어서 어떤 이미 죽어 있는 어떤 여자친구의 어떤 누가 이 여자친구를 죽였는지를 일단 누명을 쓴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어떤 방식이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신선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이 원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뭐 악마가 된다는 설정은 이제 데빌맨이 있을 테고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악마가 돼서 그 악마와 싸우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그려졌는데 어쨌든 이 그 악마가 된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속에 또 숨기고 있는 어떤 그 본성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주는 어떤 유머라고 해야 되나? 사실 유머는 아닌데 유머는 아니지만 그 상황이 주는 이제 아주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유머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오랫동안 그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들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그렇게 연출해 나가는 어떤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는 일단 뭐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악마라고 하는 존재에 이제 뭐 돼 있는데 일테면 이제 그 영화입니다. 사실 이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보면은 이 안에서 악마가 별로 이렇게 파워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파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떤 악마의 존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먼저 이제 읽을 때 처음에 막 이제 갖다 얘가 이제 악마가 뿌리 막 이제 자라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본심을 이야기하고 얘가 시키는 대로 뭔가 막 하는 걸 보고서 뭔가 이 아이가 뭔가 지옥도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멜로드라마로 쫙 이제 그 돼서 약간 실망됐었는데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이야기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악마라고 하는 존재가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엑소시스트에서 이제 악마가 나오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악마가 이게 계급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계급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계급이 그래서 엄청나게 센 악마서부터 정말 그냥 이렇게 하찮은 악마 그냥 심부름꾼 정도의 악마. 근데 여기서 보면 악마는 그냥 심부름꾼 그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리한테 그 아까 이제 뿔에 그 뿔이 먹히지 않는가? 뿔에 그러니까 이렇게 토로하게 만드는 처음에 그건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만 갖고 있으면은 악마의 뿔이 그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명령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악마가 뭔가 막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의지가 강하면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이 악마가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그라고 하는 존재가 악마가 됐는데 이 악마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애매한 거죠, 되게.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를테면 이제 그 메린이 갖고 있던 십자가를 갖다 딱 거니까 원래 모습으로 바뀌고 그걸 갖다 다시 벗어놓으면은 다시 그런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제 멜로드라마의 어떤 그러니까 영향력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영화는 보면 더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멜로드라마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심한데 그래서 여기서 약간 추측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이제 조힐이 스티븐 킹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특히나 유명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갖는 뭐 열등감, 중압감 이런 것이 어떨까? 근데 보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힐이 아무리 위대한 글을 써도 과연 스티븐 킹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죽어도 불가능하거든요. 작품을 이미 발표한 것들만을 보더라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숫자를 보더라도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조일이 약간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영상 쪽이 아닐까. 왜냐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갖다 이제 과거에 그 영화도 갖다 연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맥시멈 오버드라이브라는 영화를 연출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자기가. 근데 그 영화가 설정은 되게 괜찮아요. 뭐냐면 이제 갑자기 우주에서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되면서 갑자기 그 지구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혼자 움직이면서 인간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벌어지는데 설정이 되게 재밌는데 영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연출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연출을. 그래서 근데 스티븐 킹은 그나마 그래도 되게 현명하게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 연출을.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사실이 또 그게 있죠. 샤이닝에 대해서 이 스티븐 킹은 샤이닝 영화 만든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영화는 자신의 소설의 진술을 하나도 캐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맨날 같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샤이닝은 공포 영화사에서 걸작이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한 번 갖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스티븐 킹이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시나리오를 써서 그래서 TV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어요. 한 4부작인가? 5부작 정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샤이니의 진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쫙 썼는데 그 드라마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그 이후로 스티븐 킹은 약간 그 영상에서는 약간 손을 뗐어요. 좀 이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조힐이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 폰스에서 공동 제작으로 이제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개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일의 뭔가 욕심이라든가 야심은 영상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호러라고 하는 것들, 호러 판타지를 갖다가 약간 뭔가 이제 자기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렉산드라 아야라고 하는 감독이 기존에 만들었던 일테면 뭐 피라냐, 뭐 헬세브 아이즈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요거는 되게 마니악하고 되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데서 되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영화를 갖다가 약간 일반 대중이 보기에도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갖다 좀 많이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라 아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감독으로서의 야심은 당연히 좀 더 많은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영화가 약간의 어떤 실험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두 사람한테는 약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예, 저도 그 이제 콘스에서 이제 이 이제 원작자가 이제 작품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아버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떠올리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맥시멈 오브 드라이버는 그 해에 뭐 일단 최악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근데 이제 스티븐 킹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어떤 명성이 돼가지고 또 어떤 일종의 또 컬트 영화처럼 이게 돼 있어가지고 본인한테는 이제 이게 그냥 보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가 이제 얼마나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지를 아마 깨닫게 되나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스티븐 킹은 이제 워낙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가 되었고 그 많이 영화화 된 것 중에서는 정말 걸작들 수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조힐이 이제 이 폰스에서 어떤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영상 부분에서 좀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길을 아마 걷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저도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설로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을 아무래도 띄어넣기는 이게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부분에서 아버지는 실패했던 어떤 그 영역을 뭔가 또 자기가 어떤 개척을 해나간다는 것도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도전이고 또 아버지와 또 자기를 어떤 비교하는 어떤 대중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비평가들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를 조금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이제 사실 이제 이 아야한테도 어떤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주인공이 다니엘 레드클리프다 보니까 지금 해리포터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장르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좀 영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배우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사실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어떤 그런 블록버스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뭐 우먼인 블랙이라든가 뭐 혼스라든가 지금 두 편의 영화도 있죠. 그 영화들이 보면 이제 이 예산이 뭐 크지도 않는 영화에서 사실 이제 뭐 정말 스타 중에 어떤 스타가 이런 영화에 계속 이제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본인이 어떤 배우로서 스타가 아닌 어떤 배우로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해리포터가 아닌 다니엘 레드클리프라는 어떤 이름으로 좀 각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에 어떤
이 혼스 자체도 하나의 어떤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의 자리에 어떤 누구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그 스타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 영화를 지금 하는 영화들이 사실 뭐 크게 어떤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사례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근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사실 그 청춘 스타 아니면 아역 스타가 이제 그 성인 연기자가 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도 이를테면 가장 유명한 그 80년대 브래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성공한 배우가 이제 톰 크루즈가 이제 가장 성공했고 그 중에서 근데 그 당시에 갖다 인기 있었던 뭐 맷 딜런이라든가 로브로라든가 이런 배우들은 잠깐 반짝하다가 한동안 갖다 침체됐었고 맷 딜런은 그 다음에 갖다 이제 그래도 다시 갖다 이제 부활하게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메이저에서는 갖다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 근데 아니면 이제 아역으로 냈었던 최근에 갖다 뭐 다코타 패닝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가는 문근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성인 연기자로서 이제 그 올라가는데 되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라지 클리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물론 해리포터 뒤를 보면은 이제 이미 성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갖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갖다 그 해리포터는 어린 해리포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른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이제 여성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여성 배우는 주로 갖다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섹시한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그 이를테면 러브씬이라든가 성적인 연기를 좀 하면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액션 스타, 액션 연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영화들처럼 이제 약간 좀 이제 호러라든가 이런 센 연기를 결국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겠죠 이제 약간. 근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우먼 인 블랙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이 연기와 우먼 인 블랙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은 우먼 인 블랙이 좀 더 어울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근데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 그 일단 얼굴이 동안이라는 점 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동안이라는 점 때문에 수염을 길렀지만은 터프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전히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좀